그럼 이제 이어서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방식 중에서 첫 번째 내포된 SQL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된 SQL 방식, 내포된 명령문 방식,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내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끼워져 있다, 인베이딩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호스트 프로그래밍,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뭐 코볼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자바일 수도 있고, 이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이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가 주된 언어다, 주인 언어다 하는 이름으로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문장, 즉 SQL 문장을 중간중간에 내포, 포함시켜서 인베이딩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인베이드 방식, 내포된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제가 보충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C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C 언어들을 쭉 사용해서 어떤 처리를 하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문장, SQL 문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C 문장을 쭉 실행을 하다가 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문장, 이렇게 C 프로그램 안에, C 문장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중간중간 끼워져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내포된 방식, 인베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C 프로그램을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 C 문장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베이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프리프로세스는 DBMS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에 맞게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번역기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기로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이 프리프로세스가 하는 역할은 이 데이터베이스 문장만 골라냅니다. C 문장은 그냥 두고 데이터베이스 문장만 골라서 얘를 C 프로그램이면 C 함수 호출문 형태로 바꿉니다. 만약에 자바 프로그램이었다고 치면 자바 함수 호출문으로 바꾸겠죠. 이 호출문은 DBMS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이기 때문에, DBMS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DBMS의 내부에 이 SQL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DBMS 내부 모듈을 호출합니다. 또 다른 문장은 요 문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DBMS를 호출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냥 C 문장은 그냥 그대로 두고 SQL 문장만 골라서 DBMS 내부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호출하는 이런 호출문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얘는 완전한 C 프로그램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을 거친 이 프로그램을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면 이제는 컴파일이 잘 돼서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이렇게 번역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은 바로 이 인베이드 프로그램이죠. C 문장 중간중간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C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C 문장과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어떻게 연동되는가 하는 것만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인베이디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중간중간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이 프리프로세스가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내부 함수 호출문으로 바꿔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표시를 붙입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SQL 문 앞에 exec SQL이라고 하는 요 프리픽스 요 앞에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데이터베이스 문장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SQL 문장 안에서 공통 변수, 아까 앞에서 호스트 변수, 데이터베이스 문장과 프로그래밍 언어 문장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 그 변수에다 값을 담아서 서로 대화한다, 통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 공통 변수를 호스트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냥 자기의 보통 변수인 것처럼 사용하면 되는데, SQL문에서 데이터베이스 문장에서 이 변수를 사용할 때는 그 변수 이름 앞에다가 콜론을 붙여서 요게 호스트 프로그램하고 통신하기 위한 변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네, 지금 이제 뒤에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이 설명이 무슨 뜻인지 이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C 문장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 이게 인베이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인베이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문장과 호스트 문장이 공통으로 사용할 변수를 별도로 선언을 해줘야만 인베이드 방식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공통으로 사용할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표시를 해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의 변수, 호스트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스트 변수는 여기 보시게 되면 begin declares action, end declares a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declares action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declares action의 시작이고 여기가 declares action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요 앞에 보시게 되면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C 자체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C 문장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고 SQL문에서는 못 씁니다. 근데 SQL문에서 쓸 수 있는 변수, 호스트 프로그램에서도 쓸 수 있지만 SQL문에서도 쓸 수 있는 변수는 declares action 안에 이렇게 특별히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 얘를 호스트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C 문장에서는 이 호스트 변수는 보통의 자기 변수인 것처럼, 앞에 보면 보통의 자기 변수가 여기 선언되어 있는데 보통의 자기 변수 쓰는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만, SQL문 안에서 이 변수를 쓸 때는 세미콜론을 앞에다가 붙여준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얘기죠. 자, 뒤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인베이드 된 SQL의 C 프로그램의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C 프로그램에서 SQL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SQL문입니다. 나머지는 완전한 C 언어입니다. C 문장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앞에 exec SQL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이 select 문, 이게 이제 그 SQL 문의 검색 문장이죠. 이 SQL 문을 쓰기 전에 이 앞에다가 exec SQL이라고 하는 표시를 달아뒀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쉽게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이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만 골라서 다른 형태의 함수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SQL문은 뭐 하는 거냐면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의 first name, last name, 주소, 월급을, 샐러리를 검색해오는 그런 이제 셀렉트 문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사원이냐면 그 사람의 주민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미국 사람들 우리로 치면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죠. 그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요 값인, 근데 특정한 값이 주어져 있지 않고 여기 변수가 주어져 있고 변수 앞에 콜론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호스트 변수입니다. 이 호스트 변수는 요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입력문의 한 문장인데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값을 SS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입력하는 이런 그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C의 함수입니다. SSN 변수에다가 값을 읽어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을 이 콜론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밖에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요 값을 조건을 해서 그 값을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갖는 사람의 이름과 last name, 어드레스, 셀러리를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는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일까요? 특정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그래서 검색되는 것이 결과가 하나가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문장과 일반 프로그래밍 문장 사이에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라고 그랬는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값을 하나씩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 문장은 값을 집합으로 사원 테이블에 사원들이 여러 명이겠죠. 사원의 집합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결과 집합을 얻는다 그랬는데 마침 이 조건이 한 명만 결과로 나오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값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호스트 변수에 저장을 쭉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웨어젤의 조건 때문에 값이 하나만 나와서 사실상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안 생기는 예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값이 하나가 나오니까 그걸 변수에다가 저장했습니다. 이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은 select 다음에 into라고 한 다음에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이제 변수에 하나씩 담겨집니다. 그러면 이 select 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일반 C 프로그램 문장이죠. 이 일반 C 문장에서 이 값을 출력하고 있네요. 이렇게 값을 쭉 출력을 해주면 그 사람의 first name, last name, address, salary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C 문장 안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끼워져 있는 이런 방식을 인베디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 표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C 문장과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확연히 구분이 돼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방식이 인베디드 방식입니다. 제 뒤에 조금 더 복잡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예제는 뭐냐 하면 이 내포된 SQL에서 값이 여러 개가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운 좋게도 셀렉트 문에서 결과가 하나가 나오는데 조건에 따라서는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그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면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커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C에서는 커서라고 부르는데 자바에서는 반복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커서라고 보통 알려져 있으니까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를 이용해서 이 값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커서에서 커서를 일단 선언해 둔 다음에 이 커서에서 값을 하나씩 받아오는 그 문장이 fetch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etch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결과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하나씩 값을 가지고 오고, 포인트의 위치는 자동으로 다음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결과 집합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이 fetch라는 문장입니다. 커서는 선언을 한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오픈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요. 오픈 다 사용하고 나면 클로즈를 해줍니다. 뒤에 예제를 보시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커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처리하는 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예제인데, 내포된 SQL에서 결과가 여러 개가 넘어오는, 다시 말하면 이제 커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C 문장 중간중간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있는 이 문장은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C 함수를 사용해서 키보드로부터
dname이라고 하는 요거는 C 변수입니다. C 변수에 d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부서의 이름을 입력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문에서 보시게 되면 부서 테이블에서 이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은 부서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부서 테이블에서 방금 입력으로 받았던 그 부서의 이름을 dname, 이 dname이 부서 테이블에 각각의 부서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열이죠. 그 열의 값이 이 입력으로 받은 이 부서의 이름으로 하는 부서를 찾습니다. 그 부서를 찾아서 그 부서의 부서 번호를 셀렉트 했어요. 이 부서 번호가 결과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앞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서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부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 번호도 하나죠.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바로 저장했습니다. 여기 호스트 변수죠. 여기 호스트 변수니까 콜론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제 이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셀렉트문이 하나 오네요. 커서가 이제 사용되고 있네요. 커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커서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커서를 선언하는 방법은 declare cursor for 한 다음에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emp라고 하는 것은 커서의 이름입니다. 커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커서의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declare 커서 이름이 있고 난 다음에 cursor for라고 한 다음에 select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select문의 결과가 집합으로 나올 경우 그 집합으로 나온 그 결과 집합의 포인터 이름이 뭐냐 하면 여기 커서 이름입니다. 여기 emp입니다. 자, 이 select문은 뭐 하는 거냐 봤더니만 employee 테이블에서 아까 보셨던 사원 테이블에서 DNO가 그 사원들의 근무 부서 번호입니다. 각 사원들이 근무하는 근무 부서 번호인데 한 부서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요 받아왔던 요 D 넘버라고 하는 요 아까 검색했던 사원 부서 번호 있죠. 이 부서 번호를 DNO 값으로 하는 사원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집합에 커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커서를 일단 선언한 다음에 커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xecSQL이라고 하는 프리픽스가 붙어져 있고 오픈한 다음에 아까 줬던 커서의 이름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이름의 커서가 오픈이 됩니다. 여기서 결과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것은 fetch라고 하는 문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 프리픽스가 붙어져 있고요. fetch라고 한 다음에 from 커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서, 이 포인트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결과는 하나니까 이 fetch answer는 결과 집합에서 그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수는 값을 하나씩 저장하는데 커서는 가리키고 있는 한 터플을 검색해 보니까 결과가 하나씩 오겠죠. 그래서 여기 호스트 변수라서 콜론이 붙어져 있고 하나씩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복문입니다. 이 SQL 코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에러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글로벌 변수인데 여기에 0이면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뭐가 정상적으로 실행됐는가?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fetch를 했죠. 이 fetch한 것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값을 가져왔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값이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 while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가지고 왔으면 뭘 하느냐면 그 가지고 온 값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값을 입력으로 해서 그 값만큼 월급을 값을 고쳐주는 업데이트 문이 있는데 이건 뭐 일단 뭐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데, 어쨌거나 가지고 온 값을 하나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시 패치를 합니다. 다시 패치를 하면 그 다음 위치에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위치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역시 또 변수에다가 쭉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while문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반복하겠죠. 다시 올라가서 결과를 출력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다음 거 패치합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출력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다음 거 가져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든 결과값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모든 결과값을 다 가지고 왔는데 패치하라 그러면 더 이상 가지고 올 게 없죠.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 에러 코드가 여기 SQL 코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올라가서 방금 했던 패치가 에러가 났으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커서를 클로즈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while문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걸 밖에서 while문 밖에서 패치를 하고 에러가 안 났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차례차례 처리하고 맨 끝부분에 다시 패치해서 다음 것에 대해서 반복하는, 요게 이제 커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제 예제를 할 경우에 요 로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해당되는 부분만 살짝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패치, 그 커서를 사용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커서를 사용하는 인베디드 프로그램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껏 보셨던 것은 이제 C 언어에서 인베디드 된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보셨는데, 자바에서 인베디드 시킬 때 이제 그걸 이제 특별히 SQL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SQLJ를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있어서 자바에서 SQL을 인베이드 시키면 얘가 전처리기를 거쳐서 자바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바가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자바 프로그램에 자바 문장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전처리해주는 전처리기의 이름이 SQLJ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에서 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java.sql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뒤에 예제를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인베이딩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바로 보시면 우선 이제 자바에서 SQL을 인베이딩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 자바의 SQL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자바 프로그램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쭉 임포트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사용하기 전에 DBMS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로그인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라클을 사용하는 예제로 책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이런 걸 줘가지고 일단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장을 이제 많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호스트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 앞에 C에서는 declare se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자바에서는 그냥 자바 변수를 쭉 선언을 하고 이 변수 중에 일부를 데이터베이스 문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사용할 때는 이게 자바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앞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것은 C의 경우가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자바에서 인베이드 된 데이터베이스 문장의 예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 문장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바 문장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여러 개 끼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C에서는 exec SQL이라고 하는 프리픽스를 붙였는데 자바에서는 sharp SQL 요걸 붙여줍니다. 네, 구문만 다를 뿐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죠.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데이터베이스 문장, SQL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까 앞에 있었던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employee 테이블에서 사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요 값인 사람을 검색합니다. 요 값은 아까 앞에서 자바에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변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그 변수의 내용을 밖에서 입력받은 값을 SSN이라는 변수에다 담았기 때문에 여기 호스트 변수다라고 해서 콜론이 붙어져 있고 요 값을 조건으로 검색하면 한 사람이 나오겠죠. 요 조건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의 first name, last name, 어드레스, 셀러리를 검색합니다. 한 개 값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빠져나오게 되면 그 변수들의 값들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하는 형식, 구문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C의 경우와 똑같죠. 커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SQLJ에서는 결과가 다중으로 집합으로 올 경우에 커서를 사용하는데 SQLJ에서는 자바에서는 커서라고 부르지 않고 반복자라고 부릅니다. 이 반복자가 이름이 붙어져 있는 반복자와 위치 반복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위치 반복자가 앞에 CS의 커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결과 집합이 있고 거기에 포인터가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서 그 위치 포인터를 따라서 값을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위치 반복자고, 그 다음에 네임 반복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 결과 투플에 애트리뷰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해 오는 것을 명명된 반복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반복자에서 결과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것도 역시 fetch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앞에 C에서 했던 예제와 이제 같은 종류의 예제인데 자바의 버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예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명된 반복자에 대한 예고, 뒤에 가면 이제 위치 반복자에 대한 예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바 문장들에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사원 번호 문자열 스트링을 입력받아서 문자열 스트링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은 뭐 하는 거냐면 부서 번호,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의 이름이 방금 입력을 했던 이 문자열 스트링을 입력을 하는 이 이름의 부서의 부서를 검색해서 부서 번호를 가지고 옵니다. 부서의 이름도 제각각 다르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부서 번호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d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이 콜론이 붙어 있는 이유는 자바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9번 줄로 가면 커서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커서라고 부르지 않고 반복자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iterate 객체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iterate 객체는 요런 이름에 여기 지금 이 명명자, 아까 명명된 반복자라고 그랬죠. 이름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의 값들이 저장되는 결과를 저장할 열들의 이름이 이렇게 조금 쭉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반복자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초기에는 이제 널로 반복자 객체가 이라고 하는 이름의 반복자 객체가 만들어져서 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과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셀렉트문의 결과를
요 반복자에다가 저장합니다. 요 셀렉트는 뭐냐 하면 employee 테이블에서 근무 부서 번호가 아까 앞에서 찾았던 이 부서 번호 있죠. 이 부서 번호에 근무하는 사원, 그러면 여러 명이 있죠. 그 여러 명에 대한 결과 집합의 반복자, 요 첫 번째 위치를 요 반복자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복자에서 하나씩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next라고 하는 멤버 함수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에 next를 부르게 되면 결과가 하나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요 이름들을 이용해서 요 이름의 결과, 요 이름의 결과 해서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여기 지금 이제 while문에서 반복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 next가 fail을 하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fail 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다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close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 형태의 구문으로 되어 있을 뿐 아까 앞에 있었던 C 언어하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죠. 그 다음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명명된 반복자가 아니라 위치 반복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위치 반복자는 앞에 있었던 C의 커서하고 뭐 위치에 따라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형태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키보드로부터 부서 이름을 검색해 오고 그 이름의 부서 번호의 부서 이름에 그 이름을 갖는 부서의 부서 번호를 검색해서 D넘버에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반복자 선언하는 부분이죠. 자, 이터레이트를 선언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반복자 이름이고 특별히 이름이 없고 타입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위치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저장할 타입의 이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반복자 객체를 생성해서 초기 값을 넣으려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과 값은 이 셀렉트문의 결과를 저장합니다. 이 셀렉트문은 아까 검색했던 이 부서 번호를 근무 부서 번호로 하는 사원, 그러면 사원이 여러 명이죠. 그 사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first name, middle name, initial, last name, salary 이런 것들을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반복자의 결과를 하나씩 가지고 올 때 위치 반복자는 여기 보시면 fetch라는 문장을 사용했네요. 아까 C하고 비슷하죠. fetch, 요 반복자에서부터 하나 fetch를 하는데 결과를 이 변수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while문에서 조건 체크를 합니다. 자, fetch를 했는데 fetch가 오류가 아니면 아래 걸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end fetch가 아니다. 그러니까 fetch가 끝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 성공적으로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온 것을 여기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걸 또 fetch를 합니다. fetch해서 다시 올라가서 fetch가 성공적으로 됐으면 내려와서 출력하고 다시 fetch하고 올라가서 조건 체크를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가져왔으면 또 출력을 한 다음에 다음 걸 가지고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결과를 다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결과를 다 가지고 왔는데도 또 패치하라라고 그러면 이 패치가 이제 오류가 뜨겠죠. 그러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반복자를 클로즈하고 끝냅니다. 자, 자바 형태로 되어 있을 뿐 기본적으로 앞에 있었던 C하고 비슷하게 자바 문장 사이사이에 중간에 데이터베이스 문장이 끼워져 있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샵 SQL이라고 하는 프리픽스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 즉 자바 언어 문장의 데이터베이스 문장 또는 C 문장의 데이터베이스 문장, 이렇게 두 종류의 문장이 중간중간에 섞여서 들어있는 방식, 이게 인베디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방식, 인베디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차에 과제물이 이제 이어서 요 동영상 강의 밑에 과제물이 이제 올라갈 텐데, 요 과제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번 강의를 이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 과제물은 간단한 과제물을 이제 올릴 건데 뭐냐 하면
11장에 나온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DBMS라는 것이 뭐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뭐냐,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내포된 방식, 함수 방식, 새로운 언어 방식, 그 다음에 임피던스 불일치, 커서, JDBC, OD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거니까 요 간단한 용어들을 설명하는 것을 과제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내포된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웠고, 나머지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제 2주차의 강의가 나올 텐데, 미리 과제물을 제가 이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그 과제에 대해서 하시고, 혹시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배우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어서 2주차에 있는 동영상을 하시고 과제물을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물은 제가 한 2, 3주 정도의 기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정리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간고사 시험 칠 때 이 과제물로 나오는 것들, 이번 과제물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과제물도 그렇습니다만, 과제물에 나오는 것의 한 절반 가까이,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를 시험 문제에 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과제물들을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주차 때 이 공부한 내용들, 2주차에 배울 내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제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인베디드 방식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2주차 때 나머지 두 가지 방식, 함수 라이브러리 방식, 새로운 언어 방식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